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논문 세미나 주제로 CVPR 2022년에 나왔던 블록 너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프를 라지 스케일에 적용하고자 했던 시도를 한 논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이 목차를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목에서 나온 것과 같이 기존의 제한된 물체를 찍었던 너프에서 이제 구글의 스트리트 뷰가 연속돼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되게 라지 스케일의 도시를 너프로 구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논문의 목표였고, 여기 보이는 그림과 같이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 데이터셋을 구성해서 너프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블록 너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면, 우선은 지도가 있는데 여기 지도에서 교차로마다 너프를 하나씩 배치해서 각각 개별적인 너프를 여러 개 배치를 하고 나중에 렌더링 할 때 이 너프들을 합치는 게 우선 이 블록 너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도 라지 스케일에 대해서 3D 리컨스트럭션을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홀맵과 그리고 로마를 3D 리컨스트럭션 하려는 연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선 또 다른 릴레이티드 워크로는 앞서 나왔던 우선 너프이기 때문에 너프를 기반으로 했으며, 그 중에서도 이제 너프와 밈 너프 그리고 너프 인 더 와일드가 아마 가장 연관성 있는 연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너프에 대해 간략하게 또 소개를 드리면은, 너프는 XYZ로 주어지는 3D 로케이션 정보와 뷰 디렉션 정보를 포함해서 5가지의 인풋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정보가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하면 해당 정보의 컬러 값인 RGB와 덴시티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 출력을 모아서 한 점에서 출력이 모아지게 되는데, 이 점들을 이용해서 해당 픽셀마다의 컬러 값을 계산하게 되어서 2D 뷰를 새로 만드는 것이 너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레이를 기반으로 한 점을 기반으로 너프를 구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기존 너프는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다양한 스케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밈 너프가 나왔는데, 밈 너프도 간략하게 소개 드리면은, 보시는 그림과 같이 빛이 한 직선형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뿔형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서 라지 스케일, 다양한 스케일에 대해서도 대응을 할 수 있게 한 너프이고,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블록 너프에서도 밈 너프를 기반으로 너프를 구성을 했습니다. 우선 블록 너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블록이 어떻게 나뉘어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블록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교차로마다 블록 너프를 개별적으로 배치를 하였고, 해당 너프가 커버하는 범위는 서로 겹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별적인 너프가 서로 이어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의 개별적인 블록 너프를 훈련시키는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각각 개별적인 너프에는 우선 기존 너프와 비슷하게 3D 로케이션 XYZ 정보와 뷰 디렉션 정보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또 추가해서 어피어런스 임베딩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너프 인 더 와일드 논문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날씨나 밝기 정보 같은 것들이 담겨 있어서 너프에서 뷰를 만들 때 어떤 밤이나 낮이나 아니면 비 오는 날씨나 해당 그런 정보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어피어런스 임베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를 복원하는 만큼, 야외인 만큼
이제 어떤 낮이나 비 오는 날씨나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개별적인 너프를 훈련시킬 때 카메라의 포즈가 주어진다고 가정을 하지만 여기서 또 다시 포즈 리파이먼트를 진행을 해서 조금 더 포즈를 정확하게 해서 너프의 정확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외에서 되게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만큼 또 카메라의 노출값을 인풋으로 반영을 해서 어떤 해당 사진이 찍힌 노출값이 달라져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출값을 인풋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시에서 보행자나 차량 같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은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는데 이런 차들이 너프를 훈련시킬 때 반영되지 않도록 이 부분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따로 사용을 해서 보행자랑 차를 구분하여서 해당 부분은 너프에서 훈련되지 않도록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지빌리티 프레딕션이라고 비지빌리티를 판단하는 네트워크가 하나 추가로 네트워크로 구성이 됐는데 비지빌리티는 개별적인 너프를 훈련하고 나중에 너프를 통합할 때 사용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는데 똑같이 3D 로케이션인 XYZ 값과 뷰 디렉션을 넣어서 비지빌리티를 계산하게 됩니다. 비지빌리티에 대해서는 뒤에 또 너프를 통합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개의 훈련된 블록 너프를 통합하는 과정인데 우선 해당 뷰에서 필요한 너프를 선택하기 위해서 비지빌리티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타겟 뷰가 있을 때 너프가 겹치는 너프가 지금 3개의 너프가 있는데 타겟 뷰에서 이 비지빌리티를 계산하게 돼서 역치 값을 넘는 비지빌리티를 가지는 너프만을 선택하게 되어서 사용할 필요가 없는 다른 너프는 역치 값을 넘지 않는 너프는 버리게 되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는 2개의 너프가 비지빌리티가 스레시홀드를 넘게 되어서 2개의 너프를 사용해서 2개를 선택해서 너프를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2개의 너프를 통합할 때는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인터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거리의 역수로 가중치를 주어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치가 떨어지게 되어서 조금 더 덜 반영되는 방식으로 인터폴레이션을 진행하였고 2D 이미지 공간에서 인터폴레이션 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날씨나 빛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은 블럭 너프, 개별적인 블럭 너프들이 각각 서로 다른 어피어런스 임베딩 정보를 갖고 있는데 우선 이어져야 하는 만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피어런스를 하나로 고정해두고 해당 어피어런스로 최적화하는 과정으로 이제 밤이면은 다 똑같이 밤으로 되고 어떤 그런 날씨 정보나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도록 너프를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해당 논문에서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도 도시 정보를 되게 굉장히 긴 롱텀 시퀀스로 수집을 하였고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12개를 사용해서 360도 방향으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노출값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포즈나 카메라들도 다 캘리브레이션 돼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첫 번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어떤 도시의 블록을 구현을 하였는데 데이터들을 다 수집하여서 모두
35개의 블록 너프들로 나누어서 너프를 학습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비지빌리티에 대해서 되게 멀리 있는 비지빌리티에 대해서도 실험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처럼 굉장히 쭉 뻗어 있는 그런 지역의 데이터도 또 수집하여서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방법들인 어피어런스나 노출과 포즈 옵티마이제이션 등을 또 넣었을 때와 뺐을 때를 비교한 것인데,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밈너프랑 풀 모델을 비교했을 때는 가장 차이가 많이 나고, 밈너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렌더링이 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피어런스 부분에서도 어피어런스가 빠지면은 크게 성능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고, 다른 노출값 같은 경우에는 크게 풀 모델과 크게 성능 차이가 눈으로 보나 아니면은 수치상으로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래도 노출 값을 넣어주는 게 조금 성능 향상을 시킬 수 있었고, 또한 포드 옵티미제이션 같은 경우에도 아주 큰 성능 향상이 있지는 않았지만 조금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험으로 블록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제 블록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성능이 달라지는지도 실험을 했는데, 우선은 블록 하나의 웨이트를 고정시키고 블록 개수를 늘릴 때마다 보면 성능이 점점 블록이 많아질수록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기한 것을 보면은 토탈 웨이트를 고정시켜 놓고 그 블록을 여러 개로 나누었을 때에도, 블록을 여러 개로 사용하였을 때가 토탈 웨이트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인버스 디스턴스 웨이팅을 통해서 너프 두 개 사이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통합을 한다고 설명드렸는데, 다른 인터폴레이션 방법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인터폴레이션 방법들과도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면은 다른 인터폴레이션 방법들에 비해서 이 논문에서 사용한 인버스 디스턴스 웨이팅 2D 인터폴레이션 방법이 성능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방법이 컨시스턴트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했으며,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은 타임 컨시스턴트가 유지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블록 너프가 앞서서 50%씩 서로 겹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겹치는 정도가 사실 줄어들수록 성능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겹치는 정도가 더 줄어들수록 서로 컨시스턴트는 더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어지는 방식으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뚝뚝 끊어지는 현상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블록 너프에서는 50%로 설정을 했고, 그렇게 해서 컨시스턴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블록 너프 같은 경우에는 또 앞서서 보행자나 차량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마스크로 지워지지 않으면은 좀 다른 에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시간적인 인컨시스턴시도 사람이 따로 넣어줘야 한다는 점에서 좀 더 약간 자동화된 게 그런 점은 떨어진다고 하고 있으며, 또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렌더링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우선 한계이고, 또 제가 봤을 때에도 우선은 너프를 하나 학습하는데 9시간에서 24시간 사이로 걸리고, 그리고 렌더링 1200by 900 픽셀의 이미지를 렌더링 하는 데 있어도 대략적으로 5.9초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개별적인 하나의 블록 너프를 렌더링 하는데 5.9초 걸리지만, 이 것들이 사실 너프가 여러 개 있다면은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5.9초 정도의 씬 하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5.9초여도 약간 이게 실시간 리얼타임이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 한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리고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곳에서도 보행자의 얼굴이나 그런 것들이 다 모자이크 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데이터 수집을 할 때도 프라이버시 문제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약을 하자면 블록 너프는 라지 스케일로 우선은 너프를 발전시켰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블록과 많은 이미지를 어떻게 너프로 구현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그리고 멀티플 블록으로 나눠서 너프를 각각 개별적으로 최적화하고 그리고 합친다는 점에서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좀 더 이 부분은 약간 스트리트 뷰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 보이는데 우선은 이 렌더링 부분이 리얼타임으로 될 수 있도록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게 우선은 또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